그런데 이 치매의 전 단계는요, 정상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의 고위험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병 신약들도 치매 단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매 전 단계까지 이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 조한나입니다. 치매에도 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 치매의 전 단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이라도 갑자기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죠? 진료실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치매는요, 하루아침에 멀쩡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딱 치매다, 이렇게 한 번에 딱 변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정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전 단계, 그 다음에 치매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요. 이 치매 단계에서 또 치매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치매의 전 단계는요, 정상인에 비해서 10배 이상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의 고위험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치매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정말 이 단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병 신약들도 치매 단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매 전 단계까지 이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딱딱딱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치매 전 단계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이것이 그럼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치매 전 단계와 그 전의 정상 단계는 어떻게 다른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명확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치매 전 단계와 치매 단계가 또 어떻게 다른지까지 오늘 딱 부러지게 이 3단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치매 단계를 구분해내시기 위한 방법으로요, 약 90.3%에서 이 정상과 치매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상생활능력평가 설문지에 대해서도요, 이 마지막 파트에서 오늘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이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치매 전 단계는요, 이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인데요. 전문 용어로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직은 경도에, 즉 약한 인지장애 정도다라는 의미로 경도인지 장애인데요. 우선 조금 이 말이 사실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고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도인지 장애다 라는 말이 치매가 되기 전에 어떤 치매 전 단계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저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당뇨도요, 어떤 당뇨라는 진단을 내리기 전에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을 당뇨 전 단계 혹은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이 당뇨 전 단계부터 조기 진단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원칙이거든요. 이 치매 전 단계도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왜 중요할까요? 연구들을 보면요, 이 정상인 분이 치매로 1년 안에 진행될 확률은요, 100명이 있으면 1명에서 2명 정도지만요, 치매 전 단계, 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께서 1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은 10명에서 15명까지,
단순히 비교만 해도 거의 한 10배 되죠.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정상인보다 10배나 높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을 바로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을 다른 말로는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모든 치매 전 단계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대로 멈출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약 3분의 1은요, 치매로 더 나쁘게 진행을 하고요. 3분의 1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오히려 상태가 정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오늘 3분의 1 규칙이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어떤 교과서나 논문에서 딱 정해진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버님, 어머님께 조금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치매 박사 유튜브에서만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로 진행하기 전에 이 치매 전 단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분의 1 규칙처럼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는 아직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발병을 늦추거나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치매 전 단계나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걱정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치매 걸리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진단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치매 예방의 마지막 기회를 다 같이 살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전 단계는요, 정상과 치매의 이 중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치매 전 단계는 이 정상인 사람과는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경도인지 장애는요, 정상인에 비해서 확실히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정상이면 정상이고요.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뇌 기능은 과연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걸까요? 뇌의 기능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격이나 기분,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을 실제로 하거나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어떤 정확한 단어를 떠올리기 힘든 언어 기능 저하. 세 번째는 숫자에 대한 감각이나 계산 능력의 저하. 네 번째는 길을 찾고 지도 보는 이런 시공간 능력의 저하. 다섯 번째는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균형 잡는 것이 어려워져서 자꾸 넘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인데요. 이런 6가지 뇌 기능이 정상보다 약해진 단계를 바로 치매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누구보다 떨어졌을 때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가요? 뭐 젊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난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뇌 기능은요, 학교를 나랑 같이 다닌 이제 동창들이랑 비교를 합니다. 나랑 같이 학교를 다녀서 학력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성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남자 여자 이 성별과 학력과 같은 나이의 사람의 점수와 비교를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비교해서 뇌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정말 뇌 기능이 떨어졌다,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또 이런 걸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치매 전 단계에 이 경도인지 장애도 뇌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고, 뭐 치매도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럼 치매 전 단계와 치매는 그럼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이분들은 정말 모범생이에요. 정말. 굉장히 이해도 좋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인데, 하지만 그러면 치매 전 단계와 치매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요. 뇌 기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은 둘 다 동일해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 전 단계나 치매나 동일하게 뇌 기능이 저하가 있지만 일상생활이 혼자 가능하면 아직은 치매 전 단계이고요. 일상생활이 혼자 어렵고 불가능하면 치매인 건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치매 병원들과 또 치매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 공인된 한국판 일상생활 능력평가 설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문지는요, 이미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고요. 한국판으로 번역도 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리한 이후에 연구 논문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설문지를 이용하면 약 90.3%에서 정상과 치매 단계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치매 초기 자가진단 테스트보다는 조금 심화된 버전인데요. 아마 저랑 지금 같이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나는 혹은 우리 부모님은 일상생활 능력이 괜찮으신지 아닌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자, 점수 매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점은 혼자서 가능, 1점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때, 2점은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 3점은 아예 못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총 11가지 문제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점수를 매겨볼게요. 1번 시장 보기. 상점에 가서 계획한 물건을 사오기로 한 물건을 잊지 않으며 돈 계산에 실수 없이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2번 교통수단 이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운전해서 이전에 한번 가봤던 길, 원래 잘 다니던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3번 돈 관리입니다. 용돈을 관리하고요. 은행에 가서 저축하는 등 돈과 관련된 일을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4번 집안일 하기입니다. 진공청소기, 다리미 등의 어떤 기구를 잘 다루고 일상적인 집안일, 예를 들면 청소나 꽃에 물을 준다거나 설거지 같은 것들을 예전처럼 말끔하게 잘할 수 있습니까? 5번 음식 준비입니다. 적절한 식사를 계획해서 그 식사 메뉴에 맞게 재료를 준비하고 예전처럼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6번 전화 사용입니다. 필요한 전화번호를 수첩에서 찾거나 기억해서 실제로 전화를 걸고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7번 약 복용입니다. 시간과 용량을 지켜서 혼자서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습니까? 8번 최근 기억입니다. 약속 아니면 어제 일어났던 일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어떤 전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9번 취미 생활인데요. 종교, 절에 가시거나 교회 가거나 성당에 가는 것, 그리고 독서, 바둑이나 장기,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산책을 나가고 등산을 가고 이전에 하던 운동 등 예전에 하던 그런 취미 활동이나 사회생활 그대로 잘 수행합니까? 10번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집중해서 텔레비전을 보고요. 그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잘 이해합니까? 11번 집안 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못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전구를 갈아 끼우기 같은 집안일을 이전처럼 잘 할 수 있습니까? 총 11개의 문제인데요. 몇 점이신가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같이 해보신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원래도 음식을 좀 직접 만든 적이 없고 음식 준비도 잘 못하는데 그럼 이거 뭐 불가능 3점인가요? 아니면 아니, 나는 예전부터 이제 집안 수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못 박아본 적도 없고 전구를 혼자 갈아 끼워본 적도 없는데 이러면 3점입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예전부터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은 그냥 점수를 안 매기시고 그냥 빼셔도 돼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럼 치매 초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전체 11가지 항목 중에서요, 4점까지는 괜찮은데요. 일반적으로 5점이 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도구 일상생활 능력 평가에서 5점이 넘는 경우는요, 조금 치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설문지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좀 의심이 되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근처에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의와 진료와 상담 후에 꼭 필요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를 제가 정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에서만도 오늘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치매 고위험군 이런 단어를 정말 10번도 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제는 조금 이 단어들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 3가지에 대해서요,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단계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해드리면요. 치매 전 단계와 치매 고위험군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라는 말은 모두 같은 말이고요. 이 단계의 경우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정상인보다 10배나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3분의 1의 법칙이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이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약 3분의 1은 치매로 결국 더 나쁘게 진행을 하지만 어떻게 조절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3분의 1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오히려 상태가 정말 정상으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즉, 이 단계는 아직 고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는 근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매 전 단계와 이 정상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드리면요. 바로 뇌기능이 정상이면 정상 단계, 뇌기능이 떨어지면 경도인지장애 단계인데요. 총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이 뇌기능과 인지기능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바로 나와 학교를 같이 다닌 내 친구들과 비교해서 더 나쁘면 뇌기능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치매 전 단계와 치매 단계는 또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바로 이 치매 전 단계와 치매 단계는요, 바로 일상생활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치매 전 단계나 치매나 둘 다 뇌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치매 전 단계고요. 하지만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 바로 치매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총 11문제로 구성된 한국판 일상생활 능력평가 설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자세히 소개를 드렸고요. 전체 점수 중에서 5점이 넘으신 분들은 치매 위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물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통을 보고 물이 이제 얼마나 남은 것 같으세요? 이 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거랑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전혀 다른 거잖아요.
어떤 같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치매 전 단계도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치매 전 단계나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정말 힘을 내시고요. 치매를 막겠다는 정말 결심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치매 박사 구독과 이렇게 좋아요라고 해서 이렇게 엄지 모양이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더 힘을 내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더 궁금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치매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요.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바로 이 단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연 어느 단계일까요? 치매 전 단계라고도 하고요. 정상인에 비해서 치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10배나 많기 때문에 치매의 고위험군이라고도 부르는 이 단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뇌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같이 나와 학교를 다닌 내 친구들이나 동창들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아직 혼자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과연 이 단계의 이름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경도인지 장애, 2번 치매 초기, 3번 치매 중기, 4번 치매 말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로 정답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영상을 많이 이해하셨는지 제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